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전일장, 오늘 특제 섹터랑 이슈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거의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카카오뱅크를 빼놓고는 말씀드리는 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카카오뱅크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이제 거래소의 4분의 1을 차지했고요. 이게 사실 좀 빠르게 상한가를 갔거나 좀 네. 자금 중에 변동성이 최소화됐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풀렸을 텐데 처음에 뭐 장 초반에 26%까지 올랐다가 그랬죠. 또 점심시간 전에 보니까 한 고점에서 10% 정도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점심시간 이후에 1시 이후에 보니까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예. 그다음 또 조정받다가 마지막 동시효과 때도 끌어올리면서 상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 보니까 시장 거래 대금도 이쪽으로 크게 몰렸었고 네. 그래서 이외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크게 없는 좀 잠잠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래 대금도 그렇지만 뭐 이제 뭐 거래소 외인 수급을 보면요. 네. 외인 수급이 524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카카오뱅크에만 2,250억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다 쏠렸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실제로는 네. 시장에서 외인들이 1,700억 가량 순매도를 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형 IPO들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네. 금요일에 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좀 하반기에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이번 주 화요일만 하더라도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고요. 그렇죠. 뭐 크래프톤이 흥행이 실패하고 또 카카오뱅크도 사실 상장되기 전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몇 개 나오면서 네. 좀 그 불안감이 카뱅에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가 가고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충분히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뭐 굵직한 걸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카카오뱅크에 의해서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롯데렌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뭐 최근 8주 동안 거래소 거래량을 보면 8주 동안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이렇게 증시의 시총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조 이상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예를 들자면은 낚시터에 호수가가 있을 거고, 낚시터가 있을 거고, 낚시터의 호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거죠. 호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데 네. 물고기의 양은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고, 트렌드를 확실하게 또 캐치할수록 오히려 그만큼 수익은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호수가 커져도 물고기들은 몰려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그렇군요. 좀 보여줬던 게 금요일 시장이었고 네. 특징주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이어서 계속 카카오뱅크를 또 특징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따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38% 가량 오른 상태에서 또 상한가를 이렇게 좀 끌어올려줬다라는 게 지금 또 시총도 33조거든요. 일단 뭐 기존에 이 부분이 좀 기존의 틀에 갇혀 있었던 은행주들한테 좀 강한 환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어찌됐든 시장에선 좀 은행보다 플랫폼으로 좀 바라봐줬다라는 거고 실제로 최근 그 외국계 매니저들이 또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단어가 네. 뭐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플랫폼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크레딧 스위스라고 CS 증권사가 있는데 네. 오전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케어풀 디스크렉션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 정해진 그 물량을 네. 하루 동안 정해진 물량을 좀 분할로 체결시키는 매매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할 때 어찌 됐든 그 종가보다 낮은 평단가로 매수 체결을 완성을 시켜야지. 그리고 그래야죠. 예. 운용사에 있어서 제가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매매가 이제 좀 예를 들자면 뭐 장전에 뭐 장 마감 전까지 뭐 한 절반 이상, 한 60% 정도의 매수를 체결하고 네. 나머지를 이제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거죠, 평단가를. 봐가면서, 예.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매매를 이제 말씀드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방식의 매매 규모가 보통 기관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이런 매매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확인되길래 네. 저 회원분들에게도 뭐 오늘은 좀 매도하지 말고 월요일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군요. 상한가를 좀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케어풀 디스크렉션, 뭐 CD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그리고 좀 길면은 한 일주일 뭐 그 이상도 이렇게
기본적인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그냥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영향을 더 받기도 합니다. 그런 출발이 그래서 이렇게 좀 카카오뱅크도 좀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실질적인 리스크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전후로 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순이익이 2천억 규모잖아요. 예. 2천억 규모다 보니까 굉장히 시총에 비해서 작고 귀여운 수준인데 그래서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이런 성장성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성장성에 대한 그래프가 확인될 거고 그 그래프가 이제 최대한 스티프닝하게 나와줘야지 그때의 주가가 최대한 방어가 될 텐데 이 그래프의 각도가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꺾이는 부분이 생기게 네,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치만큼 계속 그런 실적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격만큼. 가격만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이 가치를 그래도 최소한 좀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은행이지만은 이게 좀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 이익보다는 이 비이자 이익에 대한 성장성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일단 지금은 그 부분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만약 단기 내에 매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실적 발표에 따른 리스크라던가 또 비이자 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셔야 된다. 좀 이 부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장에서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던 게 그 엔터주인데요. 그렇죠. 특별한 이슈가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YG가 5% 그리고 뭐 JYP가 6% 그리고 하이브가 3.8%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실적 발표도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또 MD 품목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위버스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플랫폼. 이런 상황에서 지금 8월이면은 또 위버스에 블랙핑크도 입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 플랫폼 매출 비중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많이 올랐던 JYP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와이스의 첫 영어 앨범 그 싱글이 발매된 것도 있지만은 네. 이 JYP 360라고 해서 자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네. 이 설립된 목적이 어찌됐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또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또 호재가 될 만한 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 슈퍼 땡스를 도입한다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엔터주들이 유튜브로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BTS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그쵸. 뭐 아미분들 투입돼서 뭐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손쉽게 이제 후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 굉장히 높은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추천드릴 때도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외부적인 구조 변화에 있어서 네. 지금 가장 계속 외부적인 구조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엔터주가 이 외부적인 구조 변화에 있어서 가장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네. 부분으로 좀 한번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또 요즘 정말 그 뜨거운 것이 DDR5 이거 이쪽이잖아요. 전환된다고 해서 계속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네, 금요일도 역시나 좀 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PC 쪽에서는 좀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서버향 쪽으로도 좀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순서대로.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예. 지금 시장 자체를 좀 폭넓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보다는 다음 분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부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또 이 실적 피크 우려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음 분기들에 대한 모멘텀이 구체화되고 있는 이 DDR5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판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 최근 레포트들도 보면은요, 뭐 3분기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하면 심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심택은 제가 23,000원 이하권에서 방송에서 여기서 한번 토마토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35% 가량 수익이 났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시총은 제가 봤을 때 한 1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더요? 보고요. TLB 같은 것도 목요일, 금요일 연속해서 맞아요. 좋은 흐름 나왔는데 TLB는 예전에 그 DDR3에서 뽑으로 전환될 때 영업이익률만 한 25% 가량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칩 사이즈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 PCB 층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또 미세화로 회로의 선폭도 줄어들면은 공급 단가도 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익이 올라갔었던 건데 그렇군요. 이번에 DDR5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또 관련해서 시설 투자도 올해 4월에 또 증설을 하는 투자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익 성장률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건 제가 TLB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컨콜 이후로 저희 방에 좀 선취매로 먼저 좀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예. 지금 수익률이 또 20% 이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굳이 이런 자리에선 권해드리진 않겠고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 DDR5 이쪽은 좀 전반적으로 좀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좀 더 보유하시되 네. 이미 주가에 지금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할적인 매도 관점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추세를 끌고 가시라 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지난주를 정리해 버리시네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엔터 관련 종목, 그리고 DDR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또 월요일 또 어떤 식으로 또 문을 열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요? 네, 먼저 금요일 시장 장마감 이후에 그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을 좀 보자면 고용시장 지표도 나오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채권 시장은 폭락했는데 그랬죠? 달러는 오르고 유가랑 금값은 또 크게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또 급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모아놓고 해석을 해보자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보다는 네.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좋게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금요일 밤에 나온 그 비농업 고용지수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7월 고용이 94만 3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예측치가 87만이었는데 넘긴 가볍게 거죠. 뛰어넘었고요. 예. 실업률도 보자면 예측치가 5.7%였는데 5.4%로 실업률도 개선이 됐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연준의 비둘기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게 이 네. 고용 지표의 개선인데 이게 그렇죠.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 있어서 이런 테이퍼링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시장 불안감도 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쪽에 자신감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다우랑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그랬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저번 주부터 시장이 좀 힌트를 줬었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었던 게 좀 네. 크게 고용 지표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그때 좀 조정을 받았었고 그 다음 날에 또 반대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개선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저번 주부터 고용 시장에 대한 고용 지표를 좀 인플레이 리스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 피크 우려를 잠재우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소화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네. 흐름이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를 토대로 또 한 번 더 이어졌다라고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고용 지표의 좀 허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점이요?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의 그 조사 기간이 7월 초에서 7월 중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 조사 기간 이후에 사실 7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세 배씩 막 급증을 했었거든요. 아,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예. 9월 3일에 발표되는 그 8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봐야지 확실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이 단면적인 고용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네. 뭐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테이퍼링 시기 앞당기자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그 좀 허점을 토대로 충분히 반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걸로 당장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진 않겠지만은 네. 반대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실체가 또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자자분들이 크게 뭐 단기적으로 걱정하실거나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이슈가 되겠다. 좀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채권 금리가 크게 올라온 만큼 또 기술주 성장주 오늘 좀 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어찌됐든 정부가 이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채 금리가 예전처럼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어도 이게 수세가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오늘 또 두드러질 수 있는 게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금융주가 되겠죠. 그렇겠죠.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이자 이익의 성장을 확인하는 건 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기존의 은행주들이랑 이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정말 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기존 은행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완성이 된 상황에서 지점들로 인한 그 판관비가 지금 그래도 연간 한 1조 가까이 나옵니다. 예. 못해도 한 8천억 정도 나오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연간 판관비가
고작 한 200~3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큰 차이네요.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기존 은행들이 이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지점들을 폐쇄한다? 이것도 사실 고용 문제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의 구조가 좋다라는 걸 기존 은행들이 다 알더라도 따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기존 은행들 그냥 투자은행 쪽으로 좀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데 예. 사실 이것도 또 어려운 게 네. 중요한 건 지금 국내 은행 쪽에 이 IB 쪽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업적으로 지금 계속 여수신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은행들은 각각의 지점들이 지금 이미 지점들로 인프라를 완성시켜놨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런 게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도로에 자동차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 나는 자동차가 띵 나온 겁니다. 근데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장이 하늘 나는 자동차에 있어서 이걸 기존의 자동차로 밸류를 평가해야 되는 건지 뭐 그렇죠. 비행기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애매하죠.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건지 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그 고객 캐파라던가 또 비이자 그렇죠. 비이자 이익 이런 예.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밸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만큼 순이자 이익도 좀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각각의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계속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주들부터 보험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돌직구 방송에서도 그 7월 27일부터 뭐 저번 주 금요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 대북주들 좀 북한. 꾸준히 보셔야 예. 됩니다. 현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만 딱 뽑자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열과성을 쏟았지만은 크게 성과가 결과가 보이지 약한. 않았던 대북주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저의 정치적 이념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 부동산인 줄 알았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예. 현 정부의 정치적 태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대북 예. 정책은 분명히 열과성을 쏟았지만은 성과가 좀 부족했고 맞아요. 임기 말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이 부분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힘을 겁니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단계적인 완화 정책 방안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네. 이거 의회 조사국에서 지금 이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 북한을 또 우방국으로 끌어들이는 거 지금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8.15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관련주들 좀 선침의 측면에서 뭐 아남전자라던가 예. 네페스아크 이런 거 말씀을 네, 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대북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주들 너무나 많고 뭐 순환매 계속 빠르게 일어날 텐데 좀 빠르게 보실 만한 건 식량 쪽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식량 쪽은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마련된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쪽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래서. 이어서 8월 19일에 일정 있는 예. 게 테슬라 AI 데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선침에 역시나 저번 주도 역시나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씩은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도 일정이 남은 만큼 뭐 라닉스, 텔레칩스, 뭐 캠트로닉스 이런 거 기대감 플레이 짧게 보시고 네. 또 카메라 모듈 쪽도 저번 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네, 좀 네. 말씀드리고 좀 더 올랐으니까 이쪽 말고 좀 자율주행 쪽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 갤럭시 그 폴더블 3 언팩 행사 있죠. 그 하는군요. 핵심은 사전 예약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전 하나? 예약 수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사전 예약이 들어가고요. 예. 27일에 이게 출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출하량 전망치도 보시면 좋은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폴더블의 출하량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한 190% 가량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련 부품주들의 성장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약간 초입이죠, 거기가 풀도블 쪽이. 그래도 주가는 좀 많이 오르는 오르는구나.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가려야 되는데 이건 좀 관련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실적도 충분히 성장도 기대가 되니까 사전 예약이랑 뭐 출하량 전망치 이런 출하량. 걸 좀 업데이트 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관심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폴더블 3 관련해서 3분기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그 인터플렉스 가져왔습니다. 이번 폴더블 3 특징이라고 하면요, S펜을 적용시켰어요. 근데 네. S펜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펜을 인식시키는 이제 연성 PCB로 이
디지타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이 디지타이저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말부터 이미 이 디지타이저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이쪽 매출에 기인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 재무가 건전한 기업은 아니에요.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은 낮지만은 그래도 최근 2년간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3분기부터는 개선이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또 이번 폴더블 3 언팩 행사 앞두고 그 트레일러 영상을 삼성에서 7월 28일인가요 공개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보니까 벌써 1억 뷰를 넘었더라고요. 관심도가 이게 높네요. 관심이 굉장히 굉장히 큰 거고 역대 이렇게 언팩 트레일러 행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장 빠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확실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전 예약 수치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 시점엔 이미 기대감이 좀 반영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천천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런 일정도 업데이트 해보시면 크게 부담 없는 매매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주가 바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7월 중순부터 뭐 연기금, 금투, 뭐 투신 골고루 지금 기관 매수세 이렇게 받쳐주면서 좋네요. 14,000원대가 이렇게 좀 예.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14,4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13,5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15,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핸드폰 폴더블 쪽과 관련된 언팩 행사 연결해서 인터플렉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14,4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9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